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곳이 캠프 그리브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53년도부터 미군이 주둔했던 그 군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머물던 숙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런 장소인데 2007년도쯤에 다시 한국군으로 반환이 돼서 지금은 유스 호스텔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안에 그 전쟁과 관련된 전시 장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흔적들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도에 여기서 평화 공모전이 있었고, 저랑 몇 명의 작가들이 여기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기반으로 곳곳의 장소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택했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산책로가 제 작업과 잘 어울리듯 싶어서 이 공간을 택했고, 이 산책로 입구에서 쭉 따라다니면서 제 작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캠프 그리브스의 산책로인데요. 여기는 실제 있는 군사분계선, 철책선을 맞춰서 한 산책로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작품을 설치하게 됐는데, 제 작품의 이름이 기이한 DMZ 생태누리공원, 산책로를 공원으로 제가 바꾼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왜 기이해졌는지는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DMZ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상상을 해서 그려봤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등털 라인 사냥이라는 작품인데, 그림이 많이 빛이 바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그려진 사냥이 어딘가 좀 많이 보던 그림 아니세요? 네,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냥은 기이한 DMZ 생태공원의 표지가 되기도 했고, 안에 첫 번째 장에 나오기도 한 바로 휴전선 등털 라인 사냥입니다. 자, 휴전선 등털 사냥의 옛날 원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초입에다 넣은 거는 이 DMZ에 지도가 새겨져 있는 사냥이 가장 의미가 있을 거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넣었고요. 이때는 글씨를 굉장히 좀 딱딱하게 썼어요. 지금은 뭐 MDL로부터 남방 0.8km, 말이 굉장히 어렵죠. 네, 이 등털 라인 사냥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이렇게 영문으로도 같이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면 철책선이 보이실 거예요. 양쪽에 철책선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철책선과 저쪽에 보이는 철책선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보완이 돼서 나온 철책선이고, 옛날 철책선은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엮어서 나온 철책선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보시면 초소가 또 보여요. 그래서 이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내가 DMZ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보이는 그림은 지뢰탐지 고비식물이에요. DMZ는 아직도 무수하게 많은 지뢰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찾으면서 뭔가 그 지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 고비식물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면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따라와 보시죠. 지금 보이는 게 여기 초소인데요. 초소와 DMZ 안에는 많은 초소가 있어요. 또 초소와 연관된 그림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보이는 그림은 외상후 나무예요. 외상후 나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깊이 새겨진 어떤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전쟁을 겪은 나무들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도 전쟁 후에 후유증을 앓잖아요. 그런 후유증을 나무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노을 풍경이나 천둥 소리가 들리면 얘네들도 뭔가 전쟁이랑 비슷한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린 작업입니다. 네. 제가 전에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울창해지고, 철망들이 이렇게 넝쿨도 많이 자랐고 그렇게 됐네요.
제 작업 사이사이마다 당시 주둔했던 그 군부대의 어떤 로고나 이런 마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 금광 초록꽃의 옆에 살짝 그린 풀도 여기 있네요. 다음 만나볼 그림은 발목보 검독수리입니다. DMZ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지뢰로 인해서 실제로 동물들이 발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죽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DMZ 안에는 지뢰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그 죽은 군인의 뼈들도 많이 있어요. 검독수리라면 이 발목 사고를 피하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죽은 군인의 뼈로 이렇게 목발처럼 짚고 다니는 장면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려본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업했을 때보다 정말 풀잎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작업은 넋두리 할미꽃이에요. 저는 평소에 할미꽃이 갖고 있는 모양이나 그 할미꽃이 주로 무덤가에서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할미꽃에게는 뭔가 넋을 기리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DMZ 안에 그 많은 죽은 군인들을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넋두리 할미꽃에게 이렇게 이입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풀들 조심하세요. 여기는 55년부터 57년까지 주둔한 24단의 로고네요. 네, 다음으로 그려진 그림은요, 산불 레이더 땅굴 박쥐인데요. 저는 DMZ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DMZ 안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왜 산불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찾아보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나무들이 서로 부딪혀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들도 있고 남북이 서로 겨누다가 일어난 불도 있고 불들이 1년에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와 더불어 DMZ에는 땅굴이 있어요. 여기 파주나 그리고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가시면 실제 땅굴들을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걸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땅굴들, 그러니까 이 산불들이 일어날 때 이 동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땅굴에 실제로 박쥐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땅굴에 살고 있는 박쥐가 그 불을 피하려고 동물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 들어와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거 뭐죠? 이거 뭐지? 되게 무슨 목화처럼 이렇게 열렸네요. 여기가 산책로로 조성된 곳이긴 한데 실제로 마치 제가 지금 DMZ 안에 걷고 있는 것처럼 야생화라던가 보지 못했던 풀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지금은 가을이라서 이렇게 갈 때도 철망에 이렇게 엉겨 붙어 있기도 하고. 네. 자, 저쪽에도 초소가 보이시죠? 실제 DMZ에 있는 철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철책선들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원형 가시망들로 더 뚫뚫뚫뚫 들어올 수 없게 단단하게 철망을 쳐두었죠. 실제로 DMZ
안에도 밖에도 이렇게 많은 초소들이 있는데 얼마부턴가 이제 초소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여기 지금 초소가 보이시죠? 초소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북쪽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서겠죠. 저는 금강초롱꽃이라는 꽃에게 뭔가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초소 근처에서 서식하는 초롱꽃이 뭔가 군인들처럼 북쪽을 바라보면서 피고 있지 않을까. 이 꽃들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중간을 지나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망쟁이 넝쿨입니다. 철조망이 이렇게 잘 엮여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뜯기거나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런 뜯어진 철조망들이 있다고 해요. 이 철망들을 무언가를 계속 이제 잊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거를 담쟁이 넝쿨에게 이렇게 이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꿔서 담쟁이가 아니라 망쟁이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았습니다. 네, 망쟁이 넝쿨이고요. 네, 다음에 보실 그림은요, 소등 반딧불이에요. DMZ에서 있는 군인들은 밤에 훈련을 해요. DMZ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종일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소등 반딧불이가 한여름에 이렇게 빛을 내면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DMZ에 살고 있는 반딧불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 밤에 훈련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그 발광기를 끄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 그림은 아토피 사기예요. DMZ 안에는 많은 전쟁 잔해물들이 있어요. 버려진 탱크라던가 녹슨 드럼통, 그 다음에 버려진 총들, 탄피, 이런 여러 잔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삭은 고양이랑 좀 비슷한데 멸종 위기종이에요. 이 삭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막 뜯겨져 있죠. 전쟁 잔해물에서 흘러나온 녹물로 인해서 뭔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토피 삭이 피부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삭도 소개하고 그 DMZ 안에는 많은 전쟁 잔해물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하얀 건물 보이시나요? 저기가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라고 해서 서로 남과 북 사이에 연락을 오가던 연락사무소예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업은 신경 새 부엉이고요. 남북연락사무소 앞에 제가 이 그림을 두었는데요. 남과 북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DMZ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이 남북의 불안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새부엉이는 낮에도 사냥도 잘하고 다니는 동물인데 남과 북의 눈치를 보느라 고개도 못 돌리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을 새부엉이에게 이입을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신경새약과 새부엉이를 합쳐서 신경새부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이한 DMZ 생태공원을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전쟁이 뭘까요?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년이 되었네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긴 시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고
서로 두 개의 땅으로 나눠져 있어요. DMZ는 누군가는 평화의 땅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위험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DMZ를 비무장지대, 즉 디밀리터리라이즈드 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누군가 DMZ를 드림 메이킹 존, 꿈을 만드는 존이라고 표기를 해두었네요. DMZ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공간은 꿈을 만드는 장소일 수도 있고 여전히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이 공간을 같이 서로 고민을 하면서 DMZ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이한 DMZ 생태공원의 그림책을 그리고 쓴 강현아라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DMZ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작가의 상상을 보태서 그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라고도 하는데요. 남과 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강원도 철원에서 설치 미술을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작가들과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철원에 있는 동송읍이라는 마을에서 작업을 풀어나가게 됐는데 당시 저는 DMZ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다니고 그리고 곳곳에 장소를 다니면서 DMZ에 대해서 조금씩 익혀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마을에 있는 이렇게 철조망이 놓여진 깻잎밭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작은 DMZ로 생각을 하고 이 위험한 DMZ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좀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곳의 장소에다가 동식물들의 지금의 작업에 이제 초안이 되었던 그 그림들을 설치하고 망원경으로 보고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DMZ를 오히려 저는 천혜의 자연 아니면 굉장히 맑은 곳 이제 그렇게만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알지 못할 때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DMZ가 정말 좀 모순된 곳이잖아요. 비무장지대지만 무장하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위험한 곳이고 그러면서 그 죽은 군인들이 많다라는 거, 지뢰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사실들이 때로는 좀 뭐랄까 군인들의 무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미지의 숲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지의 숲이라는 게 이렇게 막 신비롭고 아름다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아득하고 좀 무서운 하지만 아득하지만 여전히 그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은 더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DMZ가 비무장지대라고도 불리는데 영어로 하면 디밀리터리라이즈드 존이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명칭상으로는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휴전선 2km 지점의 양쪽에서는 남과 북에 각각의 초소가 있고 여전히 경계태세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비무장이긴 하지만 그 변두리에서는 여전히 계속 감시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무장이지만 무장하고 있는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들이 점점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서로의 실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17년도에 남북 그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에 그 놓여진 초소들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개의 초소 중에 많은 초소들이 지금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 미술 작업을 제가 3년 뒤에 2018년도에 여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다시 야외 설치 작업으로 하게 돼요. 당시 이 작업을 보러 오셨던 그 출판사 대표님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림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과 설치미술에서 그림책으로 작업을 바꾸셨을 때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셨나요? 이게 처음엔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림들이 있고 이게 그림책으로 딱 실리는구나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두 매체는 서로 굉장히 다르고 설치미술을 했을 때는 스토리 기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장면마다 서로 개연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림책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기승전결의 흐름이 필요했고 각 장면마다 더 이게 짜임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했던 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제 같이 여러 번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얘기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또 꾸려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표지부터 이 내지 모든 과정들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얘기하는 그림책이 전쟁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너무도 크지만 전쟁 이후의 일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여기 그림책 속에 그려진 아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상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픔들. 그런 점에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작업을 하고 싶었고 기이한 DMZ 생태공원 역시나 제목 속에는 생태가 있지만 그 숨겨진 곳에는 전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아, 여기에는 이런 동물들이 있구나, 이런 식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만,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의 끝에는 전쟁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담비가, 그러니까 제가 책 작업을 하면서 좀 신기했던 점들이 있는데 그림책 속에 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팔따라지. 산팔따라지가 이제 쥐와 지를 약간 변형해서 그린 건데 그래서 그림책을 그릴 때 뭔가 얘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하나 필요했는데 작은 쥐라던가 아니면 아기 멧돼지 이런 동물들을 하나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다가 DMZ에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담비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저한테는 딱 담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노란빛의 담비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죠. 당시 그렸을 때는 담비의 외형만 알았고 얘의 특성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찾다 보니까 DMZ, 이 담비라는 애가 오히려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활동성도 좋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담비더라고요. 그리고 멧돼지를 죽일 만큼 최상의 포식자이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논 똥이 오히려 이제 씨앗이 돼서 이렇게 생태계에 어떤 자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을수록 아 담비를 하기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담비와 아기 멧돼지는 실제로 둘이 친구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먹힐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이 책을 그리기 시작하고 나서 요 파주 인근에 그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근처도 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 출입이 폐쇄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야생 멧돼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멧돼지에게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아기 멧돼지를 찾는다는 거, 뭔가 잃어버린 아기 멧돼지를 찾아 나간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앓고 있는 돼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들을 좀 기억하고 찾아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고 마음에 쓰이는 동물은 아무래도 휴전선 등털 사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냥을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보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제 구글이나 이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찾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작업을 할 때 이 모든 동식물들의 시작은 사냥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사냥의 모습을 보면서 사냥의 등에 등털이 이렇게 하나 나 있네 라는 이미지를 보는데 그냥 문득 그게 지금 휴전선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런데 휴전선인데 휴전선에서도 또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세 줄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살던 곳을 몸에 새기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사냥이 갖고 있는 그런 얼굴이나 걔가 갖고 있는 그 뭔가 산신령 같은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걔를 하나 생각하고 나니까 초롱꽃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갔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휴전선 등털 사냥이 되게 의미가 있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마음에 쓰이는 아이는 아무래도 넋두리 할미꽃이 아닐까 싶어요. DMZ에 죽은 군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풀은 어쩌면 그 군인들의 뭐 뼈와 이런 것들이 다시 생명으로 돋아난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부터 그 할미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넋을 기리고 있는 꽃이 아닐까? 뭐 걔가 자생하는 곳도 이제 무덤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대상을 할미꽃에게 제가 이입을 했던 것 같아서 걔가 좀 마음에 남습니다. 네. 표지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의 표지는 대표 이미지이기도 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좀 상징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저렇게도 그려봤다가 했다가 전쟁을 뒤엎고 뭔가 숲이 되어버린 이 DMZ라는 의미를 전쟁의 대표적인 무기라 하면은 탱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창 찾았을 때 뭐 철무에서 꽃이 피어나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잔해물을 뒤엎고 그거보다 더 위에 이제 생명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탱크를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탱크 위에는 아까 대표적인 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냥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담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탱크 위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 무수한 그 야생 풀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 저기 너머에는 철책선이 있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앞에는 그 지뢰와 관련된 어떤 또 표지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그냥 DMZ에 관련된 것들을 중첩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표지를 그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DMZ 작업을 오래 해왔다고는 말하긴 좀 어려워요. 옛날에 2015년에 했던 작업을 다시 그림책으로 재생이 된 거죠. 하지만 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생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생태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양,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작업은 제가 뭐 설치 미술을 하던 그림을 그리던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DMZ에 크게 관심 없는 어른들. 네, 오히려 이 책을 읽어준 부모들이 더 감동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른이던 애던 다 DMZ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DMZ에 대한 조금이나마 어떤 관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DMZ에 관련된 인문 그림책, 네, 어른이 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둘러보시면 이건 왜 그렇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왜 이렇게 끝나지? 하는 구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해답을 딱 이렇게 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뉴스나 아니면 DMZ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냥 남일이야. 아니면 잘 몰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나와 관계성을 맺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지금 제가 그린 그 DMZ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트남에도 있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단된 나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전쟁은 여러 형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같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어른들이 되고 또 같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